네, 안녕하십니까. 메타미디어 포럼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섭입니다. 메타미디어 포럼은 미디어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연대는 언론 시민단체입니다. 오늘 이 두 단체가 함께 이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OTT와 빅테크 플랫폼이 주도하는 새로운 미디어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미디어와 ICT 거버넌스 정책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라든가 정치 교체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디어 거버넌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문제는 결국 미디어인들이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디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축인 송신자와 수용자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은 송신자인 미디어인들의 전문직주의를 강화하고 미디어 전문인들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수용자 면에서는 능동적인 수용자, 즉 액티브 오디언스가 되도록 도와주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저는 오늘날 신뢰를 잃고 있는 미디어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미디어와 관련된 분들이 미디어 사색 주간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곧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바람직한 미디어와 ICT 거버넌스 정책 방향을 진지하게 짚어보고 글로벌 미디어의 새로운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회를 본 성문대학교의 황금 교수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어떤 정치 권력이 바뀌게 되면 어떤 그런 언론 분야의 어떤 많은 문제점들이라든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어떤 해결해야 될 점들이 노출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아마 우리에게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또 다른 과제가 있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보다도 오늘 뭐 주로 발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기술적인 변화. 이건 뭐 우리가 이제까지 상상을 초월했던 어떤 기술적 변화입니다.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미디어라는 영역이 이제까지 100년 이상 유지해왔던 독립적인 영역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정도로 존립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그동안 언론에 대해서 누려왔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국가적인 단위의 어떤 그런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무의미해져 버리는,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기술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우섭입니다. 저는 글로벌 OTT와 플랫폼 주도의 미디어 질서의 대응 전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은 글로벌 OTT, 이제 오버 더 탑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데 빅테크 플랫폼들이 주도하는 신미디어 질서에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안고 있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보았듯이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 런칭되어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시작비를 투자하는 대신에 흥행에 따른 수입은 넷플릭스가 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 기반이 글로벌 OTT에 종속되고 있다는 우려 등에 아주 많은 과제를 남겨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글로벌 OTT와 가파로 대표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의 미디어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가오는 양자정보통신은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기술이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양자 컴퓨터가 지금 나오는데 슈퍼 컴퓨터에 1억 배 이상의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다니까 어떤지 가히 짐작이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향후에
디지털 세상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정보통신 시대의 초연결 사회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이 우리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이 되었습니다. OTT 서비스는 민족과 국가 단위로 운영되어 왔던 미디어 패러다임을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과 지분 규제도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진 것이죠. 방송법, 통신법, 공정거래법, 심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을 우리 국내 심의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방송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기술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D2C라 그러는데 유통 과정이 단순화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레거시 미디어는 제작, 편성, 배포 시청에 이런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만 글로벌 OTT 서비스는 사업자, 소비자 2단계로서 유통 과정이 단순화됩니다. 그거는 인터넷으로 되기 때문에 VOD에다가 넌리드에다가 방송 심의 규정을 받지 않으면서 유통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소비자 정보의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소비자 정보의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며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가 가능하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큐레이션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과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지상파, 레거시 미디어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OTT 서비스는 우리 소비자의 행태를, 수용자 행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거시 미디어는 이것이 어떤 큐레이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한국 자본주의 총결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따라서. 그 글로벌 OTT 문제는 미디어 단계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및 경제주권 차원에서 인식하고 접근해야 미디어 산업을 진흥하고 문화를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OTT와 가파의 대응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 총결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OTT와 플랫폼들이 주도하는 신미디어 질서에 대응하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미디어 차원을 넘어서 미디어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영역의 혁신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 거버넌스는 미디어 산업과 연관된 국가, 시장, 사회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범사회적 협의인 가칭 미디어 거버넌스 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디어 거버넌스의 다양한 주체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국가 시스템 작동의 적절성을 총점검하는 프로젝트로 삼을만 합니다. 그래서 혁신된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이 글로벌 미디어 센트릭의 여러 문제점과 우리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석입니다. 미디어 가버넌스와 관련돼서 그동안 언론학회 중심으로 한등 다 다양하게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그 자율과 타율의 딜레마라는 이쪽으로 제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디어 하게 되면은 이 자율과 통제 영원한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타율 중심으로밖에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디어의 경우는 나름대로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이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디어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는 언론의 자유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절대절명의 이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는 필수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미디어계가 스스로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또 엄청난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나라의 그 정치 수준, 정부의 수준은 그 나라 시민들의 수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eople deserve the government they have. 그 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정부의 수준은 그 나라 시민들의 수준이라고 하듯이 저는 제가 이런 말을 people deserve the media they have. 그 나라의 미디어 수준은 바로 우리 수용자 수준이다. 그래서 수용자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제안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철학적인 사설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 철학에는 대략 한 7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게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형이상학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소위 형이상학은 reason for being, 존재 이유예요. 자, 우리 미디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신문이 왜 존재하고 내가 언론인이 내가 미디어계에 왜 종사하느냐? 내가 왜 편집장이 됐느냐? 내가 왜 사장이 됐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reason for being. 형이상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ethics예요. 윤리.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의 이러한 그 모랄리티 타락은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소위 윤리학을 중심으로 한 우리 규범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대상임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가치론입니다. 핵실론. 정말 우리 미디어의 가치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이성적인 존재에 인간의 정신생활의 중심이 바로 가치론입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미디어에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뭘 주고 있느냐, 뭘 부여하고 있느냐, 수용자의 가치는 또 무엇이냐, 뭐 등등을 해서 우리가 정말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가치하게 되면은 이 권력과 명예의 부예요. 거기다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의 부. 근데 그 권력과 명예의 부를 왜 의도해야 되지? 이게 없다 보니까 청와대 수석이 돼도 또 딴짓하고 있어요. 내가 청와대 수석의 권력을 잡았는데 그 권력을 뭐라는 쓰는 것이지? 소위 value orientation이 안 돼 있어요. 가치론을, 그 가치를 어떻게 끌어가야 되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 부, 파워, 아나, 웨alth 세 가지를 죽어라 띱니다. 학교 교육도 그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미디어가 어떤 가치관을 창출하느냐 진짜 고민해봐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수사학 이건 아주 직결됩니다. 수사학이라는 게. 뭐 수사학은 아주 레토릭인데 이게 미디어 바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송신자, 수신자, 콘텐츠 한마디로 하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예요. 에토스는 보내는 자입니다. 송신자. 파토스는 수신자예요. 그 에토스가 송신자가 어떻게 보냈길래 파토스 수신자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그럼 수신자를 나무라지 말고 송신자부터 우리 추적을 해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로직. 콘텐츠가 뭘 남았길래 그러는 것이냐. 지금 수신자부터 수신자 수준이 이밖에 안 돼. 국민 수준이 이밖에 안 돼.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수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논리학. 결론은 로직 얘기해줍니다. 논리학은 아규먼트에 대한 지금 정치권 지금 뭐 출마하는 사람들 보면 그 아규한 거 보면요 정말 이게 가관이에요. 가관. 근데 그 논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효한 것이냐, 건전한 것이냐, 오류는 없느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또 연계성이 없지 않느냐, 저러한 것을 따져야 돼요. 또 따라서 오소리티 대통령이기 때문에. 장관이기 때문에, 총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시멘틱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정치판에서도 보면요 말꼬리 잡습니다. 말꼬리.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의미라는 것은 단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단어를 쓰는 사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meaning is not in words but in people. 의미라는 것은 그 단어를 쓴 사람 머리에 있어요. 통일, 우리의 염원은 통일이다. 다 같이 손잡고 눈물 흘려요. 김정은이도 통일하고 싶어요. 청와대도 통일하고 싶고 우리 국민들 다 통일을 원해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단어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의미는 다 달라요. 김정은이 생각하는 통일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통일이 달라요. 근데 단어는 똑같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people in quandaries, 역경에 처한 인간들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people in quandaries. 인간이 왜 역경에 처하고 있냐?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왜 역경에 처해 있느냐? 바로 시멘트의 문제입니다. 이런 걸 한번 폭넓게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하는 게 제가 이게 소위 철학적인 사색입니다. 전문직과 그 전문직과 얘기를 하는데 전문직과 조건이 있어요. 전문직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에 수십만 개의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전문직이라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의사, 판사, 교수 뭐 이런 등이 소위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그거 되기 위해서는 한 5가지 정도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프로페셔널 트레이닝이 있어야 해요. 전문 교육 훈련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의사 되기 위해서 엄청난 수련을 거쳐야 돼요. 아무나 그 의과대학 들어가라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인지 모르지만 의료계의 히포크라트 선서 하듯이 뭐 언론인 선서가 될지 아니면 정말 freedom is not free 정말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하든가 하든 뭔가 선서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 인터랙션입니다. 퍼블릭 서비스예요. 자기 개인 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이 되려면 퍼블릭 서비스입니다. 퍼블릭 서번트예요. 공복이에요. 퍼블릭 인터랙션, 공익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주인 정신이에요. 셀프 엠플로이드. 주인 정신은 뭐냐? 내가 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의사, 수술 결정은 의사가 하는 겁니다. 병원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 수업할 때 실라버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총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봉급받아요. 학교에서 봉급받죠. 병원에서 봉급받죠. 그렇지만 저 전문직의 정신을 살려야 됩니다. 미디어라면은 각자 하나하나가 다 자기가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기자입니다. 그게 바로 의사예요. 그게 바로 판사예요. 그 다음에 자율규제. 아까 자율규제, 아까 제 화두가 자율이냐 타율이냐 딜레마. 자율규제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야 돼요. 윤리 도덕성 등등을 해서 그리고 그 전문직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탈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미디어가 정화가 돼야 한다. 제3자가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해요. 그게 전문직이에요. 그리고 코드 오브 에틱스, 코드 오브 컨덕트, 윤리 행동 강령 다 있어요. 예? 있는데 실천이 됩니까? 그 형식이에요, 그냥.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사색 주간을 갖자. 한번 되돌이켜 보자.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제가 think week는 절대적이에요. 꼭 있어야 돼요. 그래도 적어도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내가 왜 기자가 됐으면? 내가 왜 PD면 됐느냐? 내가 왜 사장이 됐느냐? 내가 잡지사를 왜 운영하느냐?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리적으로 맨 밑에 보게 되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물도 마셔야 합니다. 공기도 마셔야 돼요. 생리적으로. 또 하나 필요한 게 question, 질문을 던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색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fuck예요. FAWQ.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먹고 산다. 질문을 던지면서 사색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적어도 전문직에 봉사하면서
미디어를 운영한다면요 질문을 통한 사색에게 질문을 먹고 살아야 돼요 스스로가. 예? 그래서 저 앞에 제가 위에 unique라고 했어요. You need questions. unique라는 걸 제가 제안합니다. 사색하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인간으로 돼야 돼요. 시간 넘기지 않았습니까? 저는.